어느 날 무심코 본 거울 속 내 모습은 코끼리 형체의 늙은이가 따로 없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걸을 때마다 좀처럼 내 몸 같지가 않은 적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노화가 급격하게 오는 시기가 34, 60, 78에 걸쳐 총 3번 있다고 합니다. 그중 70대쯤엔 신체적으로 크게 내리막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노년기는 사실 안심과 평온을 주는 시기여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장수라면 과연 행복할까요?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순 없을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밝힌 10가지의 건강한 노화 실천 방안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 놓았으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주변에 민폐 끼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노화를 늦추는 습관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골라 꾸준히 실천하셔도 몇 년은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며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식사하기입니다. 노화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위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입맛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도 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음식의 종류도 한 가지로만 드시고 대충 식사하셔서 그런지 영양불량 상태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도 잘 나오고 물가도 치솟고 있다 보니 매식마다 인스턴트 음식만 챙겨 먹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금은 건강한 상태라도 미래의 건강을 앞당겨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만일 소화력이 약하시거나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음식만 드신다면 하루에 4번이나 5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져서 고단백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채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망간이 부족해져서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혈압 상승과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영양분만을 고집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올바른 수면 습관입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뇌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수면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물질 중 하나가 멜라토닌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고 심하면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잠들기 전에 시청하고 계시다면 지금 영상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노화되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하죠. 그중 가장 큰 원인이 불규칙한 수면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더라도 호르몬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기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활동 시간의 활동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필요한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일과가 끝나고 잘 때까지 소파에 파묻혀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습관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급격하게 노화가 오는 시기에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몸을 움직이는 시간보다 일을 하는 시간, 집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만 해도 10시간은 좋게 넘지 않나요?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있는 동안 여러 번 일어나 몸을 움직여야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50대 초반이신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오래 앉아있는 직업으로 인해 자세가 나빠지면서 둔근과 허벅지와 골반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다고 해요. 최근 1년간은 공부하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더 늘다 보니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 하체 근력을 기르고 몸의 중심부에 피가 잘 흐르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집안이나 사무실을 1분 동안 천천히 걸어보시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은 공원 산책을 해보세요. 운동을 하면 불안감과 우울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수면이 개선되고 노화 속도가 느려져서 우리 몸 전반적인 영역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즉 운동이 약이 되고 영양제가 되지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나은 삶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건강하지 않은 활동을 체크해보면서 나에게 좋지 않은 활동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공백에 새로운 활동을 채워 넣어 변화를 느껴보세요. 네 번째는 교제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영상이 여러분들께 노출될 텐데요. 매일 스마트폰을 보면 남과 비교하는 삶이 심해지고 자극적인 매체로 인해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자극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해결책 중 하나는 교제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독서와 음악 감상 등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45세 발레를 시작하면서 협업을 위해 근력을 길렀고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늘렸으며 균형 감각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무를 외워야 했기에 기억력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성취감이 생겼다고 해요. 폐경 후에 우울감이 심했는데 발레로 극복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활동을 자주 하다 보면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에 비해 근심 걱정이 많은 편이죠. 그만큼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질병은 많아지고 더 이상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자식들과도 헤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져 외로움은 커지죠. 그럴 때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귀어서 여가 생활을 함께 보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요즘은 밴드나 카페에서 취미 활동을 함께 보내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으니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추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젊은 시절, 여름보다는 겨울을 더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추위를 쉽게 타기 시작하고 여름을 더 선호하게 된 시기가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말초혈액 순환이 좋아지지 않아서 피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추위를 쉽게 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뇌기능 손상의 위험도 커지고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샤워를 자주 하시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좋다고 해요. 그 외에도 실천하면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낙상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40대 이후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낙상사고는 노인분들에게만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40대 이후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특히 추운 겨울날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발에 굴곡져 있는 패턴의 밑창이 붙어 있는 게 좋고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된 신발이 좋다고 합니다. 욕실에서도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건식 화장실도 많지만 그렇다고 미끄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나 자신을 칭찬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과 연락하는 주기도 길어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사람이라곤 사랑하는 배우자밖에 없을 것입니다. 왕년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면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도 긍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칭찬하기를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나 자신을 칭찬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소하는 것만 같고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참으로 속상하게 만들지요. 실제로도 기억력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이기겠다고 뇌에 스트레스를 과하게 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기억력에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럴 때는 메모지와 연필을 들고 다니면서 그날 잡힌 약속 일정이나 하루 일과를 기록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습관이 뇌 기능을 향상하고 생활 패턴을 개선하는 데 좋다고 해요.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노년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편리해진 시대의 젊은이들도 노화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꽤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젊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화의 가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이번 일주일은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